BC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1회차에 이어 2회차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C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번 주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는 1회차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많은 BC 주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2회차 백신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보니 헨리 보건관은 BC주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16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 1회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9월이 돼서야 2회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보건관은 이날 1회차와 2회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16주보다는 더 짧아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최근 캐나다의 백신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긍정적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우리는 어떻게 2회차 백신 선량의 분배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2회차 접종 일정은 6월 초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1회차와 2회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약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1회차 접종자 전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BC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은 재고는 6월 말까지 유효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BC 주민들이 2회차 접종에서 원하는 백신에 대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가 다음 몇 주 내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BC주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차로, 화이자를 2회차로 접종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을 조사한 영국 연구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발표될 영국의 임상실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2회차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퀘벡이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경제 봉쇄령을 완화합니다. 프랑스와 르고 퀘벡주 수상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28일을 시작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풀고 8월 말 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퀘벡은 28일부터 통행 금지령 폐지와 더불어 식당 패티오 식사와 야외 또는 개인 사유진의 최대 8명 인원의 모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극장과 경기장은 최대 2,500명을 수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퀘벡 내에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31일부터는 퀘벡 내 대부분 지역이 오렌지 존으로 변환되면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대면 수업이 다시 진행되고 식당의 실내 영업과 실내 운동장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야외 스포츠 활동 제재가 완화되고 25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완화되며 28일부터는 최대 10명의 실내 모임이 허용되는 등 점진적으로 제재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8월 말 전까지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에 대해 거론한 국내 주는 지금까지 퀘벡이 유일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퀘벡은 2차 확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던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경제 봉쇄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퀘벡 내 1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자 퀘벡 당국은 올해 1월 9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대적인 락다운을 진행하면서 퀘벡은 온타리오와 비교해 효과적으로 3차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지난 17일에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인 500명대로 감소하고 병원 입원 환자 수도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던 어린 남매가 10대가 몰던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온타리오에서 일어났습니다. 온타리오 요크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12시경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인 본 주택가에서 검은색 벤츠 차량이 집 앞에 진입로에서 놀던 일행을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살 남자아이가 현장에서 숨졌고 10살 여자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두 아이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두 남매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진입로에서 놀고 있었고 이웃인 60대 남성이 남매의 자전거 체인을 고쳐주던 중 차량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60대 남성 역시 이 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의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사고 직전 한 벤츠 차량이 한적한 주택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남매를 사망하게 한 벤츠 차량 운전자 16세 소년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난폭운전과 과실치사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인 한편 사고가 발생한 주택 앞에는 어린 남매의 비극을 추모하는 이웃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솔트스프링 아일랜드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UBC 사회학과 시니카 게이 엘리엇 겸임 교수의 사망 소식이 UBC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RCMP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엘리엇 교수가 업무를 위해 집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실종 당일 오후 2시 15분경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일 저녁에 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저녁에 엘리엇 교수의 자가용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엇 교수의 실종 소식에 UBC와 솔트스프링 아일랜드 지역사회 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1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실종자 수색을 돕겠다고 자원했지만 경찰은 험난한 지형 탓에 전문 수색 및 구조팀을 제외한 대중에게 수색 구역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흘간의 수색 후 경찰은 15일 엘리엇 교수의 주검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지만 범죄 및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추가로 수색에 도움을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엘리엇 교수는 2017년부터 UBC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2019년부터 겸임 교수로 발탁되어 가족 및 사회 불평등과 사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 UBC 사회학과 학장 기스테클러브 교수는 엘리엇 교수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학과 웹사이트에 기재한 부고를 통해 엘리엇 교수는 아주 실력 있고 열정 넘치는 학자였으며 사회 정의와 만인의 평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UBC 총장 산타오너 역시 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교수의 유족과 지인들에게 위로를 건넸고 교수의 전 학생들 또한 엘리엇 교수는 자신들의 삶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며 그의 사망 소식에 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